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내 행복 교실 강의를 맡은 강수아 전도사입니다. 아내 행복 교실의 주 교재는 게릭 체프먼의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릭 체프먼은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저서를 통해서 세계 수많은 부부를 돕고 그 부부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로 10대들을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10대들을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데는 몇 가지 새로운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대들은 굉장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표현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청소년 비행의 이외에는 충족되지 못한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10대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면에서 부모가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8주간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10대들을 위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것에 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서적으로는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멘토링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교실입니다.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강의 일정은 오늘 1강 전체적인 OT와 10대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발달상의 변화와 발달 과제를 알아보고 2강에서는 부모의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그리고 3강에서는 사랑의 언어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4강에서는 사랑의 언어 봉사와 선물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6강은 사랑과 분노, 7강은 사랑과 독립심,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 8강은 10대가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0대들은 누구인가? 먼저 사춘기는 무엇인가? 유진 피터스는 사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겠다. 또 둘째는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성장하는 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춘기는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등산에 비유한다면 사춘기 자녀 교육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봉우리다 라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 박상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또한 사춘기 자녀는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수수께끼다. 하이패밀리의 김향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변할지 종잡을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한 어떨 때는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유 없이 반항합니다. 말만 하면 덤벼듭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는 수수께끼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라는 거죠. 사춘기 자녀는 지금껏 알아왔던 유년기, 아동기 자녀가 아니라 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해서 부모가 너무나 당황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여전히 아동기 자녀를 다루는 듯 집에서 온종일 자녀에게 하는 말이란 밥 먹어라, 공부해라, 방 좀 정리해라, 휴대폰 그만해 등등 끊임없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부모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코치의 역할입니다. 코치의 역할은 사춘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말합니다.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이죠. 둘째는 사춘기 자녀에게는 카운셀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지자와 격려자, 상담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는 컴패니언, 동반자와 친구의 역할로 시의적절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자녀의 힘이 가장 약하고 부모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반면 부모의 삶을 마감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둘 다 힘이 엇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힘의 충돌이 생겨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힘을 오용하거나 과용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춘기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관계를 변화시켜 행동을 수정하라. 이것이 사춘기 자녀 변화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문대 열풍으로 인해서 과중한 학업과 입시 부담, 성적 중심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 성적은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최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의 지름길은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입니까? 학교에서의 등식 성적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행복한 삶은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의 등식은 인격은 곧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모든 사람이 각자 정해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각자 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럴 때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각 개인은 어떨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정교육이고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춘기 자녀의 발달장애 변화입니다. 사춘기 자녀의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브로스 네레모아 10대 양육 저서에서도 사춘기 직전기를 10세에서 12세, 사춘기 초기를 13세에서 14세, 사춘기 후기를 18세에서 21세로 구분합니다. 이들의 신체적인 변화는 빠른 성장과 활력입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성호르몬 분비의 급격한 증가로 변성기, 체형의 변화, 수염, 생리, 비교의식 등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격동적이고 충동적인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다 자랐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전두엽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춘기 자녀의 욕구는 온실을 벗어나고픈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이죠. 또한 성의 변화는 성적인 호기심이 높아집니다. 성적인 호르몬이 분비되고 성적인 충동과 외모에 관심,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발달 과제로는 독립성의 과제, 사회성의 과제, 자아 정체성의 과제, 성적 정체성의 과제, 가치관 형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발달 과제에 따른 카운셀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과제란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신 것, 욕구처럼 이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성의 과제입니다. 떠남을 허용하라.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아직 서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실수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 결정에 참여시켜라.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
의논 대상자로 삼고 항상 의견을 구해 보십시오.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보십시오. 결핍을 제공하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도 자녀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성의 과제입니다. 사회성의 과제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래 친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 사춘기 자녀의 표현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 저 아이가 사춘기구나. 자기 마음,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요. 친구가 제2의 부모임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의 친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양보할 때와 주장할 때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고치려고 자녀와 싸우지 말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자녀들 앞에서 어른이나 스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자아 정체성의 과제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창조의식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독특한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자아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창조의식과 반대되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흔들림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고 도와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나와 다른 것을 바꾸기 위해 기울였던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아이를 제신 창조주의 신묘막측함을 즐기십시오. 또한 부모 자신의 상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은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야단하되 존재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가진 독특한 강점을 자주 표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성적 정체성의 과제입니다. 사춘기 부모 역할은 성적인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 부모는
자녀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성과의 교제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준을 제공해서 부모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부모는 이성 자녀와의 접촉을 주의하고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성교육에 관한 책을 미리 보고 건강한 성 지식을 자녀와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쾌락이라고 성 정체성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성적 만족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적으로는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과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춘기 자녀를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10대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발달상의 변화와 발달 과제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랑의 중요성과 사춘기 자녀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